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됐고 법적 단죄도 피할 길이 없으며 재기 가능성 역시 없죠. 그런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경우처럼 현직 대통령으로서 정권 말 자신의 당을 떠나야 했던 경우에도 새로운 정치적 모멘텀을 만들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완전히 사망한 전직의 출당만으로 보수 진영의 쇄신에 어떤 전기가 마련될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 출당으로 바른정당 통합파가 명분을 얻었다 하는 식의 보도가 이어집니다. 명분이 되긴 뭐가 됩니까? 합쳐야 지방선거도 해볼 수 있고 정부 여당에 맞서 존재감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박근혜 탈당을 대단한 사건이라도 되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친박 청산하고 보수가 재탄생하겠다던 거창했던 선언에 턱없이 모자란데도 명분이 된다고 언론이 같이 퉁쳐주니까, 정치의 연출에 언론이 같이 장단을 맞춰주니까 얼마나 정치하기 쉽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보수의 절박한 사정은 이해간다. 하지만 명분은 안 된다. 최소한 이 정도로도 보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정치가 후진 게 과연 정치만의 책임인가? 아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보셨어요? TV가 없어서요, 집에. 블랙하우스. 너무하네. 네, 오늘 네. 인터넷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네, 같이 보는데 그것도 안 보고 말이죠. 네, TV를 사주십시오. 이게 이제 HD로 보면 비주얼 충격이 대단해요. 지상파에 나올 수 없는 얼굴이 나옵니다. 네. 아니,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저도 충격받았어요. 네. 이거 화면 자체가 불법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네. 홍준표 대표가 이제 박 전 대통령 출당하고 사실은 서청원 최경환 나가라고 하고, 이게 사실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불과 6개월 전에 우리 당에 친박 없다고 하면서 서청원 의원을 복당시킨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홍준표 대표 자신입니다. 예.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두 용서하고 하나가 돼서 대선 치르기 위해서 우리 이제 친박들 우리 당권 정지하고 이래 된 거 다 용서합시다. 그 중에서 당원권 정지된 분들, 그리고 그 서청원, 그 다음에 최경환, 윤상의 다 용서하는 게 맞겠죠? 자, 했을 때 했을 건데요. 당의 친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제는 소위 양아치 같은 친박이라고 내 극히 일부라고 했는데, 당의 당원 당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청산한다는 거예요. 친박은 없다고. 예, 이분들 구해야 한다고 하는 당사자였어요. 바로. 어쨌든 정치가 이렇게 뻔뻔합니다. 이런 면에서. 네, 근데 또 그저께는요,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바퀴벌레라고 다시 또 친박 세력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명분이 된다라고, 명분을 얻었다고, 바른정당과 합치는 데 대해서. 이렇게 보도하면 안 되죠. 예. 하지만, 절박하기는 하죠. 보수 정당의 지금 사정이. 그래서 이해는 가는데 명분은 안 된다. 최소한 이 정도 스탠스는 언론에 취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자, 오늘 뉴스 짚어볼까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국정원 특활비,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관련해서요, 계속해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SBS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사 수임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보도를 했는데요. 4억 원가량이 들었는데 전부 5만 원권으로 줬다라고 합니다. 탄핵 심판 때는 10명 정도였는데 이들한테 500만 원을 5만 원권으로 줬고요. 또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이 시작되면서는 한 사람당 많게는 1억 원 가까이를 모두 현금으로 줬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특활비냐 아니냐, 국정원에서 준.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이 나오는데,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통장이 있어요. 개인 통장이. 대략 뭐 10억 정도. 네, 그렇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급여가 들어갔던 10억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4억이 빠졌는지를 일단 우선 체크해 보면, 거기서 안 빠졌다면, 국정원 돈이거나, 그죠?
아니면 최순실 씨가 이거 몇 달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장시호 씨에게 이제 구치소에 둘 다 수감돼 있는 과정에서 만나서 삼성동에 금고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인 삼성동에 금고가 있는데 거기 가면 평생 먹을 돈이 있으니 그거를 이제 나중에 나가면 거기서 돈을 꺼내서 정유라 씨 모자를 보살펴 달라라는 이야기를 검찰 조사 받을 때 했었죠. 그 돈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게 청와대에서 줬다고 하니까 변호사비를. 네, 우선은 청와대 관계자가 변호인들에게 직접 돈을 줬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돈의 출처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직원이 나섰다는 점에서는 청와대에 있던 금고, 그러니까 국정원 돈 특활비 거기서 나온 게 아니겠는가 하는 가능성을 아마도 검찰도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이전 정권들도 사실은 청와대에 비용이 모자라서 국정원에서 가져 썼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관행이다라는 주장인 건데 설사 그런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경우는 관행이 아닌 게 청와대 재정은 총무비서관이 관정을 하고 출납은 실무 책임이 그다음에 재무팀장이라고 있어요. 그 라인에. 근데 재무팀장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국정원 이 특활비의 경우에는 돈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관행으로 갖다 썼다면 그러니까 직원들 명절 떡값이나 경력금 등등 그런 식으로 청와대 운영에 쓰였으면 당연히 입출금을 알아야 되죠. 재무팀장이. 근데 재무팀장은 입출금을 하지도 않았던 정도가 아니라 그런 돈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3인방과 대통령 정도만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끼리 나눠 썼다는 거 아닙니까? 3인방도 명절이면 3천만 원씩 받았다고 하는 진술도 나오고 청와대 운영과 무관한 거예요. 그 특활비가 관행이었다 하고 그 주장하고도 안 맞는 성격의 돈이었던 거죠. 네, 그와 관련된 정황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계속해서 봤다가 지난해 7월 달에 미르 관련된 재단 보도가 나오자 국정원에 상납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는데요. 또 그런데 2달 있다가는 다시 안봉근 비서관이 국정원에 연락을 해서 대통령이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대통령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 대통령이 지시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보내던 돈에서요 2배로 올려서 2억 원을 줬는데요. 이 돈을 당시에 정호성 비서관이 가져갔고 정 전 비서관의 진술에 따르면요. 이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 관사에 직접 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3인방과 박근혜 전 대통령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돈이고 그리고 3인방에는 명절에 3천만 원씩 줬다는 거고 3인방에 걔만 준 돈이 합쳐서 몇 억 된다는 것이고, 전체 중에. 자기들끼리 해먹은 돈인 겁니다, 이건. 네, 재임 기간에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들을 다 샀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게 이 돈인지는 명확하게 지금 밝혀져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해먹은 돈은 확실한 거고요, 그리고 최순실이 여기 관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정황인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이 돈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아마도 배달 루트였겠죠. 대통령 관사에 갖다 주면 대통령이 그걸 들고 나갔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전달해서 줬을 것이고 배달의 후보군으로는 또 몇 사람이 있어요. 이영선 전 경호관, 항상 가까이 있었던 윤전추 행정관. 이 두 사람은 특히 최순실과 연결고리이기도 하죠. 네, 직접 소개한 사람입니다. 최순실 씨가 추천해서요. 그 비서 3인방 중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도 전 물망에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최순실 씨와 지속적으로 통화하고 그러니까 라인 선상에 있었던 몇 명 없어요. 이영선, 윤전추, 정호성 직접 라인 선상에 있었던 사람은 이 후보군이 배달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렸을 리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영선 전 경호관 같은 경우에는 대포폰을 70여 대 만들었다고 그렇게 보도가 있었죠. 생각해 보시면 휴대폰을 한 대 사서 개설을 하고 요금을 내요. 그럼 대당 아무리 못해도 50만 원. 그게 후진폰을 샀을 리도 없잖아요. 일부러. 그럼 50만 원도 적게 잡은 거긴 하지만 50만 원만 해도 3,500만 원입니다.
이걸 쓰면 비용이 나가죠. 당연히. 기본 요금만 해도. 기본 요금을 했을 리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적어도 비용과 그러니까 휴대폰을 사는 비용, 개통하는 비용, 사용료 한 5천만 원 정도는 좋게 잡아야 됩니다. 적어도. 그것만 해도. 5천만 원을 자기 돈을 썼을 리 있습니까? 이영선 경호관이 아마도 그 돈에 썼을 거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가 대포폰 중에 일부러 사용했다는 보도도 분명히 있었죠. 최순실 씨가 적어도 대포폰 관련해서라도 그 돈을 일부러 사용한 거는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 그 사이에 심부름꾼들 찾는 게 이 사안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분명히 개인적으로 쓴 돈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얘기도 있습니다. 최근 지적된 특수활동비의 개인적 사용이라든가 사회 지도층의 부패 불감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런 묻지마 예산, 눈먼 돈 관행이 반드시 근절되도록.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논평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터넷에 박적박이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은 박근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니까 예. 관련된 사안들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멘트를 참 많이 그렇죠. 과거에 했습니다. 자, 이 특활비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한 번에 묶어서 지금 네, 정리를 그래서 해서. 이영선 경호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나오라고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거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강제 구인하겠죠. 네. 아마도. 네, 이재만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영선 전 행정관한테 돈 줬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소위 이제 휴대폰을 닦아줬던 처음에 우리가 잊지 못하는 장면. 그렇죠. 최순실 씨에게 휴대폰을 몸으로 닦아서 건네준. 공손하게 건네준. 이영선 행정관이 사실상 최순실의 수행을 했고 비선 의료진들의 출입, 기치료 아줌마의 출입 등등을 담당했던 소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리고 최순실 씨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중간 인물로 배달 루트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안 오는 거겠죠? 네, 여전히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요. 1심에서 유죄받고 징역 1년 나왔는데 법정 구속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구인이 가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야 여러 가지 부담감 때문에 강제 구인은 못하겠지만 이 경우는 강제 구인하겠죠. 당연히. 자, 여기까지가 주말 내내 나왔던 국정원 특활비 관련된 뉴스 몇 가지 묶어서 얘기한 거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다스와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2009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 소유의 빌딩인 영포빌딩을요, 자신이 만든 청계재단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의 건물 입주사 가운데 유일하게 월세를 안 내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가 바로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래닝이라는 곳입니다.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청계재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상관없는 사실은 기부했으니까요. 목적 사업에만 돈을 쓸 수 있는 재단인데, 그 재단이 이제 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누구하고도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하는 다스의 자회사를 거기에 들여서 지금 10년 가까이 무료로 건물을 쓰게 하고 있다. 네, 강남의 핵심적인 자리인데요. 거기서도 월세를 전혀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특수관계가 자꾸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런 보도들이 있고요. 또 다른 뉴스는 뭐가 있습니까? 예, 또 이 빌딩과 관련된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2008년에 BBK 특검 검사팀 중에서 한 명인 특검보가 이 사무실에 특검이 해산한 지 2달 만에 들어가 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네, 자신이 특검했던 대상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사무실을 차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바로 진짜 거의 직후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나 의심하게 하는 이런 뉴스가 이제 10년 만에 나오는군요. 10년 전 일인데.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전용 회선을 깔아놓고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을 수시로 열람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특히 2007년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NLL 포기 발언으로 한창 논란이었었는데 그때 회담 자료를 들여다봤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27차례 열람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때가 새누리당에서 한참 문재인 야당 대선 후보를 공격할 때였는데 그와 관련된 주장들을 새누리당에서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출처가 청와대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때 아주 많이 본 거죠.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기록물을 원격으로 열람한 게 그렇게 해서 총 뭐 3,000 몇백 번 정도. 네, 3,800여 번 된다고 합니다. 된다고 하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실 노무현 생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철저히 정치적으로 파멸시켜야 된다. 그래야 보수 정권이 영구 집권이 가능하다. 뭐 그런 식의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800번이면 이게 1년으로 따지면 하루 10번씩 본 것이고, 예. 5년으로 따져도 몇 번입니까? 이틀에 한 번씩 본 겁니까? 엄청나게 본 거죠. 예. 매번 뭐 없나 싶어서 뒤져보고, 예. 그걸 건수를 잡아서, 그리고 이제 지금 보수정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데, 정치 보복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후보 시절부터 정치적 탄압을 하거나 뭐 보복당한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지. 보복이란 논리적인 성립이 안 됩니다. 예. 자. 물론 국가기록원 쪽에서는 규정대로 열람했다라고는 하지만요. 외부에서 이렇게 열람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 거면 대통령 기록물 따로 관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원격으로 다 하는데 갖다 놓고 하지. 어쨌든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렇게 안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게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대통령 기록물을. 자, 이건 전문가하고 따로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예, 요 사안은. 어쨌든 그렇게 열람했다고 합니다. 자, 뉴스. 시간이 벌써 다 돼가네요. 예, 하나, 둘 정도 제목 읽고. 네, 오늘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 등 9명이요. 집단으로 탈당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바른정당이 만들어진 지 9개월여 만에요.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 오랫동안 오갔던 이야기라, 예. 결국 숫자가 몇 명이고 언제냐가 이제 관심 대상이었는데, 대략 9명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인가요? 이렇게 되면? 예. 네, 내일 복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복귀가 맞죠. 원대 복귀. 예. 여기서 이제 꼭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김무성 전 대표는 유승민 의원을 당시 망설이는 마지막까지 남아있겠다고 한 유승민 의원을 최후에 끌고 나온 장본인이에요. 바른정당을 만들 때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만들 네. 때. 본인은 이제 좀 더 노력해보겠다. 새누리당이 남아서. 하던 유승민 의원을, 극구 끌고 나온 장본인인데, 이제 유승민 의원이 이제 나는 그렇다면 보수의 세기를 가겠다고 하는 유승민 의원을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 점을, 예. 기사가 쏟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서 다시 언급해 듭니다. 예.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정치고 뭐고 다 떠나서 자기가 다른 사람 돌아가도 자기는 유승민 대표 의원 옆에 남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상파에 나올 수 없는 얼굴이 나옵니다. 예.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저도 충격받았어요. 네. 이거 화면 자체가 불법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네. 홍준표 대표가 이제 박 전 대통령 출당하고 사실은 서청원 최경환 나가라고 하고 이게 사실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불과 6개월 전에 우리 당에 친박 없다고 하면서 서청원 의원을 복당시킨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홍준표 대표 자신입니다. 예.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두 용서하고 하나가 돼서 대선 치르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됐고 법적 단죄도 피할 길이 없으며 재기 가능성 역시 없죠. 그런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경우처럼 현직 대통령으로서 정권 말 자신의 당을 떠나야 했던 경우에도 새로운 정치적 모멘텀을 만들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완전히 사망한 전직의 출당만으로 보수 진영의 쇄신에 어떤 전기가 마련될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 출당으로
바른정당 통합파가 명분을 얻었다 하는 식의 보도가 이어집니다. 명분이 되긴 뭐가 됩니까? 합쳐야 지방선거도 해볼 수 있고 정부 여당에 맞서 존재감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박근혜 탈당을 대단한 사건이라고 라고 다시 또 친박 세력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명분이 된다라고 명분을 얻었다고 바른정당과 합치는 데 대해서 이렇게 보도하면 안 되죠. 예. 하지만 절박하긴 하죠. 보수정당의 지금 사정이. 그래서 이해는 가는데 명분은 안 된다. 최소한 이 정도 스탠스는 언론에 취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자, 오늘 뉴스 짚어볼까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국정원 특활비,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관련해서요. 계속해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SBS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사 수임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보도를 했는데요. 4억 원가량이 들었는데 전부 5만 원권으로 줬다라고 합니다. 탄핵 심판 때는 10명 정도였는데 이들한테 500만 원을 5만 원권으로 줬고요. 또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이 시작되면서는 한 사람당 많게는 1억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친박 청산하고 보수가 재탄생하겠다던 거창했던 선언에 턱없이 모자란데도 명분이 된다고 언론이 같이 퉁쳐주니까, 정치의 연출에 언론이 같이 장단을 맞춰주니까 얼마나 정치하기 쉽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보수의 절박한 사정은 이해간다. 하지만 명분은 안 된다. 최소한 이 정도로도 보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정치가 후진 게 과연 정치만의 책임인가? 아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보셨어요? TV가 없어서요, 집에. 블랙하우스. 너무하네. 네, 오늘 인터넷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네, 같이 보는데 그것도 안 보고 말이죠. 네, TV를 사주십시오. 이게 이제 HD로 보면 비주얼 충격이 대단해요. 우리 이제 친박들 우리 당권 정지하고 이래 된 거 다 용서합시다. 그 중에서 당원권 정지된 분들, 그리고 그 서청원, 그 다음에 최경환, 윤상회 다 용서하는 게 맞겠죠? 자, 했을 때 했을 건데요. 당의 친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제는 소위 양아치 같은 친박이라고 걷기 일부라고 했는데, 당의 당원 당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청산한다는 거예요. 친박은 없다고. 예, 이분들 구해야 한다고 하는 당사자였어요. 바로. 어쨌든 정치가 이렇게 뻔뻔합니다. 이런 면에서. 네, 근데 또 그저께는요,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바퀴벌레